그 조건하고 기한 요거는 2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말을 잘 알아야 돼. 조건, 기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영어 시간에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영어 시간에. 자, 영어. 옛날에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사실 영어를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대학 가서 이제 알았는데, 자, 조건 하게 되면 뭐 if로 하고, 뭐 기한 하게 되면 when,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 배울 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둘 다 as로 써세요. 그냥 as입니다. 자, 똑같은 글자인데, 자, 조심해야 돼. 똑같은 글자일 때 이제 번역한대. 자, 조건은 둘 다 장래입니다. 장래, 장차. 자, 과거에는 조건 기한이 없어요. 항상 장래적 개념, 장차적 개념, 미래적 개념이야. 그래서 영어 시험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조건과 기한은 부사절이니까 부사절 속에 will샤를 못 쓴다 그래요. 왜 그래? 장래적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will샤를 두 번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장차.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과거는 조건 기한이 없어요. 항상 장래 개념이야. 그럼 조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장래 성취된다 그래. 조건은 성취된다. 조건 성취. 기한은 도래라 그래요. 기한은 도래한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조건 성취, 기한은 도래. 자, 조건은 요거는 한 100%가 아니라 50% 정도. 50% 성취입니다. 이게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조건은. 자, 대표적인 너가 이번 공인중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거야. 합격한다면 아파트를 주겠다. 합격한다면. 합격 여부는 100%야? 한 50%, 20%, 30%에? 100%는 아니죠. 그죠? 붙는 사람이 이거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야. 조건. 합격한다면. 근데 기한은, 자, 너가 사망하면 이거죠. 사망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건 사망하면 그러면 기한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뭐 때 하면 기한이고 면하면 조건. 그게 아닙니다. 사망하면, 사망할 때 똑같아요. 사망하면 사망할 때 기한입니다. 그렇게 간다. 조건은 한 50%인 성취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기한은 100% 도래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자, 그러면 시험은 거의, 자, 기한에, 조건에서 나와요. 기한은 잘 안 나옵니다. 자, 조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조건은, 자, 일단 먼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해제. 정지, 해제. 자, 정지는 갑니다. 정지는 장차. 자, 조심해야 장차. 조건이 성취된 때, 성취되어야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성취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즉,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된 때. 다음, 해제 조건 반대로. 현재는 조건이 발생했는데, 자, 현재는 효력이 발생했는데, 성취되면 거꾸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효력 소멸.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자,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입니다. 자, 그 정지 조건, 효력 발생, 해제 조건, 효력 소멸. 자,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제목 보세요. 01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의 의의 잘 알아야 돼. 양글 1번. 조건은 법률행위 줄거 효력의 발생 이퀄 저거 정지 조건. 효력의 발생. 효력입니다. 효력 또는 소멸 앞에다가 효력요. 효력의 소멸. 요게 해제 조건이야. 효력의 발생 또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 사실에 성분은 성취 여부를 줄임말이에요. 성취 여부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부관이다. 부관은 부가시킨 의사표시입니다. 부관으로서 방해 법률행위를 구성을 줄거세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의 일체적 내용을 이르는 것으로 잘라주세요. 조건도 의사표시입니다.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조건이 표시돼야죠.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거는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도 의사표시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적인 조건. 자, 갑이 1월 1일 날
자, 대개 조건은 정여하고 같이 해요. 정여 계약. 내가 너한테 이 집을 청여하겠다. 청약하죠. 을이 좋다라고 성락해서 정여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성립했는데, 자, 공짜로 주니 여기다 뭔가 갖다 붙여. 요게 이제 부관입니다. 부가시킨 약관, 종된 의사표시야. 종속된 의사표시를 갖다 붙여요. 자, 주긴 주는데, 자, 조건 붙입니다. 너가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주겠다라고 청약하니, 그래, 좋다, 합격하면 받겠다라고 이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합격하면 권리가 발생. 이게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 네, 1월 1일 날은 아직 효력 발생 안 했죠, 그죠? 근데 시험에 합격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런 걸 정지 조건이라 그래. 조건도 의사표시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조심해야 돼요. 조건은 당사자 동그라미 의사표시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해야 돼.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법률 규정상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로 붙여야 돼. 말을 해야지. 법률 규정은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과거 사실은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장래적 사실만 조건입니다. 자, 이번에 조건의 종류. 1번 정지조건 해줘.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정지조건은, 자, 동그라미 1번.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줄것의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입니다. 살짝 적으세요. 정지조건은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조건이라고 쉽게. 자, 오늘은 계약할 때는 효력 발생 안 했어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조건이라 그래. 그 대표적인 예컨대 나오죠. 갑이 을에게 내가,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그라미 쳐. 합격하면 자, 차는 지우고 아파트를 사주겠다 하는 조건이 정지조건부 정입니다. 자, 오늘 내가 아파트 주겠다라고 했죠. 오늘 주는 게 아니죠. 언제? 시험에 합격하면 주니까 이런 걸 정지조건이라 그래. 자, 동그라미 2번. 자,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자, 줄거세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 합격한 때 따라서 조심해야 돼. 반대로 정지조건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 줄거세요. 불성취로 확정됩니다.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하면 권리 발생해 안 해? 안 하죠. 자, 불성취로 확정되면 거꾸로 무효로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 발생, 불합격이 되면 무효가 됩니다. 이걸 정지조건이라 그래. 정지조건.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오른쪽 오세요. 자, 양가르기 2번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 반대말, 해제 조건 땡땡 적으세요. 해제 조건은 땡땡 적어. 현재는 권리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성취되면 효력이 거꾸로 소멸하는 겁니다. 효력이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자, 1번. 자, 해제 조건 기억해야 돼. 해제 조건, 해제란 법률행위 효력 소멸해 줄 거지. 효력 소멸을 장래 불확실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입니다. 자, 잘 모르겠거든. 자, 우리가 계약법에서 우리 해제 배웠잖아요. 해제는 말로 하는 거죠. 해제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게 해제잖아. 여기다가 조건을 붙이면 비슷해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가 되는 거야. 효력 소멸하는 거죠. 조건. 자, 예컨대 보세요. 자, 삼촌 같은 시어버리 그냥 갑이 조카 을에게 너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 그럼 오늘부터 매달 용돈 주죠. 근데 졸업하고 나면 용돈 못 받죠.
이런 걸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계약할 때부터는 효력이 발생했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거꾸로 효력이 소멸을 하는 거야.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해제 조건이라 그래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즉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자,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같은 말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자, 반대로 따라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속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잘 기억해야 돼. 자, 정지 조건은 현재는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어요. 그런데 정지 조건이 성취된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반대로 해제 조건은 오늘은 효력이 발생했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자, 2번 이제 가장 조건 애울 수밖에 없어. 가장 조건 땡땡 적으세요. 무효가 되는 조건이야. 무효가 되는 조건. 자, 가장 조건은 자, 가장 거짓말 조건이죠. 자, 151조 1항이 불법 조건입니다. 제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불법 조건은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이잖아. 불법. 근데 청부 살인 조건 이런 거죠. 누구누구를 죽여주면 내가 10억 주겠다. 그럼 무효죠. 불법 조건이니까 불법 조건은 103조 위반은 무효야. 자, 2항 3항에 자주 나오는데 이건 잘 외우셔야 돼요. 2항 제2항.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게 이제 기성 조건이라고 그래. 이미 성취된 조건. 기성 조건. 자, 1월 1일 당시에 기성 조건인 경우 그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조건 안 붙인 법률행위, 즉 유효라는 거죠. 유효로 하고 반대로 해제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성 조건은 해제 조건하고 같이 붙으면 무효입니다. 무효를 외워야 돼. 외울 때 이제 기해무 이렇게 악기시키죠. 기해무효. 자, 기성 조건 더하기 해제 조건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 밑에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이게 바로 불능 조건이라고 그래. 불가능 조건. 불능 조건은 기성의 반대 말이죠. 불능 조건의 경우는 그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심표.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불능 조건 더하기 정지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자,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불능 조건의 대표적인 해가 자, 해가 서쪽에서 뜨면이죠.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해가 서쪽에서 자,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들아 이리 와봐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사주겠다는 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효죠.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 붙이면 무효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거꾸로 이제 외울 때 자, 기성 조건이 해제에 반대 정지하고 결합한다. 또 불능 조건이 해제와 결합. 요거는 반대죠. 뭐라고 되어 있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랬죠?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니까 그냥 유효한 법률행위 이렇게 돼요. 자, 무효를 외워야 됩니다. 기해무 불정무. 자, 기해무 불정무. 이 발음이 잘 안 되면 리얼 띄고요. 부정타서 무효다 이렇게. 기해무 부정무 기해무 부정무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반대로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면 외워야 돼. 다음 페이지 이제 양가리 2번에 불법 조건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은 저거 103조 위반입니다. 103조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언제나 무효예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불법의 동그라미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자 초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일 경우 예컨대 청부 살인 조건 이런 거죠. 또는 초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 붙이면 자 줄거세요.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만 딱 분리하여 무효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요즘 기억해야 됩니다. 불법 조건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자 3번 따라서 나오죠. 따라서 부첩 관계인 자 부부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한 청여계약은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니까 그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청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청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그래서 이게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자 양가로 3번에 자 기성조건 더하기 붙여요. 기성조건 더하기 해제 조건은 무효다. 기해무 자 양가로 3번에 기성조건 기해무 자 거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기해무입니다. 기해무 해제 조건 부분 유행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여기 소멸하는데 여기서 자 기성 조건이 붙으면 효력이 무효다. 기해무 다음 양가로 4번 불능 조건 내려오세요. 불정무 자 동그라미 2번 정지 조건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대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불능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불능이니까 무효다. 불정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기해무, 부정무, 기해무, 부정무. 자, 오른쪽 와보세요. 문제, 예제 문제. 조건에서 틀린 것. 자, 답 2번 보세요. 나머지 2번.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것인 때는 이거 뭐야? 불법 조건이죠. 불법이니까 100% 무효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다. 무조건 불법에는 해제든 정지든 붙으면 무효입니다. 답이 2번이고 나머지는 읽으면 될 것 같고 자 3번에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같은 말 적으세요. 조건에 친하지 않다는 것은 이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에 친하지 않다는 것은 조건 붙일 수 없는 이퀄 붙이면 무효가 된다는 거야. 자,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되는 걸로 의미합니다. 자, 첫째, 조건은요. 자, 조건이 붙으면 자, 유리해요, 불리해요, 계약이. 자, 줄 때, 청약할 때 그냥 주려면 그냥 주지. 여기다 뭐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불리하잖아. 조건 붙이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단독행위는 못 붙이게 해요. 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조건 못 붙입니다. 단독행위 즉 취소, 해제, 상계 등등은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자,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 변경, 소멸하니까 이것도 상대방한테 불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을 못 붙이게 해요. 자, 그런 점은 조심하고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입니다.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못 붙인다. 그 원칙만 기억하세요. 일단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장에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면 7번 보세요. 무조건 조건을 못 붙이는 거면 단독행위 생각합니다. 7번 아까 했던 거예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이퀄 적으세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된단 말이야.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을 못 붙이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땡땡 적으세요. 무슨 무효의 원칙?
전부 무효의 원칙. 전부 무효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150조 보세요. 150조. 자, 조건도 둘이 이제 합의해서 붙였잖아요. 그럼 신의칙 위반하면 안 되겠죠? 자, 갑이. 자, 을과 1월 1일 날 이 가옥에 청유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을 하면서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정지조건부 청유 계약을 했습니다. 자, 1월 1일 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사람은 아파트 넘겨야 되니까 불이익이죠. 그죠?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생기니까 이익이죠. 자, 둘 다 이 신의칙에 위반하지 말라는 거야. 신의칙은 상대방 배려 정신이죠. 여기에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하나씩 갑니다. 150조 잘 보세요. 제1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줄거세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감남이라고 해서 감남.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죠. 갑이 신의 성실에 위반하여 조건 성취를 줄거 방해한 때는 방해. 자, 갑이 이 사람이 시험 못 치게 방해했단 말이야. 방해하면 시험 못 치니까 당연히 떨어지잖아. 자, 방해한 때는 상대방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못 치게 방해했지만 시험 못 쳤지만 너 때문에 못 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넘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야. 갑이 방해했으니까. 이번 2항 반대입니다. 2항 조건 성취로 인해 줄거세요.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입니다.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오히려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쉽게 해서 컨닝에서 합격한 때는 상대방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을료는 컨닝으로 합격하면 아파트 못 받습니다. 자, 문제는 그 밑에 판례에서 동그라미 2번이야. 자주 나와 동그라미 2번. 자, 한번 슬쩍 읽어갑니다. 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고, 시험 못 치게 한 거, 또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자, 줄거세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시험 못 치게 방해한 경우에, 자, 줄거나간다. 조건 성취된 거로 의제 간주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자, 시험 못 치게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줄거세요.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걸 많이 나와.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걸 적으세요. 합격자 발표일이라는 거죠. 합격자 발표일에 자기는 당연히 이름 없죠. 이름이 없지만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못 쳤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이전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 시험 못 치게 방해했을 때 상대방이 나 시험 떨어졌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시점은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두 번 나왔죠? 자, 밑에 양가로 2번은 이제 조건 성취에 대한 정명 책임 중에 표시하세요. 정명 책임. 자, 이겁니다. 자, 두 가지야. 1번. 야, 요거하고 이쪽이 주장하냐? 쉽게 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을이 입증해야 돼. 다음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갑이 입증해야 돼. 자, 한번 보죠. 1번. 판례. 어떠한 법률행위가 소위 줄거세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갑이 입증해야 돼. 사실은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발생을 제지한 사유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그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즉 갑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잘 기억해야 돼.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아직 시험 안 쳤다라고 주장하는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2번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척 을이 입증 책임이 있다. 거꾸로 잘 됩니다. 1번부터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갑이 주장 입증해야 되고,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 취득하려는 을류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파트 생겨요. 자, 오른쪽에 5번에 양가로 1번 조건 성취의 효력입니다. 자, 조건 땡땡 적으세요. 자, 조건은 장례적 개념이니까 비소급표 적어. 소급하잖아. 비소급표 같은 말 장례효. 장례적 효력입니다. 소급 안 해요. 자, 오늘 합격자 발표이야. 오늘 합격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효력 발생해. 옛날 1월 1일로 소급하는 게 아니다. 비소급이야. 147조 외워야 돼. 제1항 정지 조건이야.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줄거세요. 정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합격했다. 오늘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대 제2항 해제 조건이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권리 의무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소멸한다. 무효가 된다. 정지 조건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은 오늘부터 효력을 잃는다. 무효가 된다. 자, 비소급표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소급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자, 사망 옆에 적어요. 예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사망은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줄거세요. 그 성취 전에 동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소급 의사에 의합니다. 자, 감남하고 을려가 자, 시험에 합격하는 걸 조건으로 8월 15일 날 아파트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8월 15일 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급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줄 거 보죠.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표가 없음이 원칙이다. 이거야. 원칙은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세 번째 줄 다만 기한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표를 줄 수 있다. 즉 소급표 특약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갑과 을이 소급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다. 또는 소급표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한과 차이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기한은 절대로 소급을 못해요. 기한은 예외 없어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재산날을 앞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기한은 절대 소급 안 돼요.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조건은 원칙은 소급 안 하는데 특약으로 소급 서기전 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이제 조건부 권리도 권리는 권리잖아. 그래서 보호를 해야 돼요. 자, 148조 조문만 정리하면 돼. 법조문. 자,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자,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아직 미정한 동안에 자, 줄거세요.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를 못한다. 이익을 해치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다음 적극적보 149조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자,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어요.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의하자. 일반 규정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규정이라는 거야. 일반 규정에 의하여 자,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담보해줄 담보는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는 것도 조건부 권리도 처분하고 상속하고 보존하고 담보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154조 기한부 권리도 똑같아요. 기한부 권리도 다 처분하고 상속하고 담보로 할 수가 있다. 준용합니다.
자, 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죠. 자, 예제. 초건부 법률행위에서 틀린 거. 무조건 초고물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아빠도 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게 정지 조건이잖아. 자, 1번. 상대방이 자, 동의 주거든. 조건도 임의 규정이니까 동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당연히 조건 붙일 수 있다. 임의 규정에 동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2번. 정지 조건 법률행위는 자, 조건이 불성취가 됐네요. 불성취로 확정되면 거꾸로 무효로 된다. 정확하죠? 시험 불합격하면 당연히 무효로 됩니다. 자,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아까 뭐라 그랬죠? 단독행위라 그랬죠? 단독행위 붙이면 무효죠.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조건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가 된다.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만 분리하면 안 된다. 전부 무효입니다. 답이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표 특약 그 성취 전에 소급하기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 소급 의사에 의한다. 법조문 그대로 뺏겼죠. 자,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하는 자 의리죠. 의리 시험 합격. 조건 성취에 대한 정명 책임 부담한다. 정확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 맞추고. 자, 기한 가보죠. 자, 기한은 맨 위에 적으세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기한은 예외 없어. 기한은 절대로 소급 안 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기한은 절대 소급 안 합니다. 기한은 절대 제삿날 앞으로 땡기면 안 됩니다. 아예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기한은 절대 소급 안 해요. 예외 없어요. 자, 1. 기한은 100% 도래합니다. 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이게 저거 시기 또는 효력의 소멸, 종기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예만 기억하죠. 따라서 갑이을에게 줄거보세요. 병이 사망하면 대표적인 기한이죠.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약정이 바로 불확정 기한부정입니다. 기한부정이요. 자, 기한은 100%입니다. 자, 1번, 2번. 기한의 종류.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조건하고 비교해 가면서 조건에는 정지 조건이 요게 이제 기한에서는 시기가 돼요. 시기. 효력 발생하는 거죠. 자, 해제 조건이 기한에서는 종기가 됩니다. 종기. 효력 소멸이죠. 종기. 시기, 종기. 자, 1. 시기, 종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 효력이 종료하는 게 종기입니다. 자, 1번. 시기란 예만 기억. 예 보세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줄.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임대차를 한다. 오늘 계약했는데 1월 1일부터 한다. 시기입니다. 시기. 그 다음 2번 종기는 그 두 번째 줄.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임대차 한다. 6월 30일 끝나죠? 종기입니다. 자, 효력이 시작되는 게 시기, 효력이 끝나는 게 종기입니다. 종기. 자, 양걸 이번에 확정기한은 딱 적어요. 달력에 적혀 있으면 확정기한이에요. 달력. 양력. 달력에 적혀 있으면 확정기한이고, 뭐 크리스마스 날, 추석날, 설날 이런 게 확정기한이죠. 자, 불확정기한은 달력에 안 적혀 있는 날이에요. 예컨대 너가 사망하면 이런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불확정기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만 기억. 동그라미 2번. 불확정기한은 자, 언제 발생할지가 불확정한 거야. 너가 사망하면 주겠다. 사망하면. 자,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조건하고 불확정기한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조건은 50%라 그랬고 기한은 100%라 그랬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오른쪽에 판례 와보세요. 판례.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아까 외울 때, 자, 조건은 50%라 그랬어요. 기한은 100%다. 이게 차이야. 그렇게 읽으면 쉬워요. 자, 보세요. 판례 1번.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계속 줄거 가세요.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이죠. 조건하고 기한을 부관이라 그래. 조건과 기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자, 줄거 보죠.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이는 때는 정지 조건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해도 된다. 거꾸로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한다. 50%죠. 발생할지 않을지 50%니까 조건입니다. 근데 반대로 갑니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이거는 발생해도 해야 된다. 안 발생해도 해야 된다. 이건 100%죠. 기한입니다. 그런 때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자, 줄거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짧게. 자, 발생하면 준다. 발생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면 기한이야. 발생하든 따지지 않고 줘야 된다. 그러면 기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 기한, 50% 조건. 그 밑에는 2번도 마찬가지. 2번. 당사자가, 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불확정 기한, 너가 사망한 때 이런데 정한 경우에는, 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이니까. 자, 기한은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100%라는 것은 100%. 자, 3번입니다. 152조 기한 도래 효과. 자, 이거는 절대 소급 안 한다 그랬어. 자, 1항 시기입니다. 시기는 효력 발생이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시기 효력 발생. 오늘부터 그러면 시기죠. 오늘부터. 그 다음 2항 거꾸로. 자, 연말까지 종기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금년 말까지 종기입니다. 종기.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줄거세요. 적담. 기한은 소급표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 안 해요. 시기는 효력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입니다. 절대로 소급 안 해요. 요게 기한과 달라요. 조건과.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 특약하면 소급합니다. 기한은 특약을 해도 절대로 소급이 안 돼요. 그게 차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에는 그 153조. 자, 제1항. 자, 기한은 채무자 동그라미 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합니다. 자, 기한을 만약에 1년 줬다. 뭐 채무자한테 유리하잖아. 기한은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입니다. 추정.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 388조. 기한이익 상실. 자,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 1호 채무자가 잘못한 거야.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는 기한이익이 상실돼요. 자, 옆에 적으세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채권자는 즉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즉시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한 6개월 남았는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가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호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기로 했는데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오세요. 기한이익 상실특약 중요 표시하세요. 맨 밑에 다음 장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기한이익 상실특약 그 밑에 판례를 봐야 돼. 자,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맨 밑에 판례 보세요. 자, 맨 위에 줄 긋고 까만 색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렇게 줄 긋어요. 자, 이러이러하면 기한이 상실된다는 특약을 했어요. 자, 특약은 밑에 까만색깔 줄 긋습니다.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외우지 말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요거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형성권적이라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상실된다는 거야.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중간에 그 설정 한번 읽어보죠. 판례 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냥 읽어갑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를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 상실되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정지조건부예요.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잘라주고 일정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말을 해야 상실되는 거. 이게 형성권이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자, 채권자의 의사행위,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한 것인 점에 비춰보면 이제 정지조건부 특약이 아니라 기한이익 형성권적 특약으로 본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상실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줘.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외우세요. 자주 나와.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시죠. 가장 최근에 2번 보죠. 31회 2번. 자,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틀린 것. 자,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자, 불정무 이렇게 외웠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다. 반드시 외워야 돼. 불정무, 부정무, 부정타서 무효다. 다음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해무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불정무, 기해무. 자,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죠? 조건이 붙어 있다. 갑이 해야죠.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갑이 증명해야 됩니다.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아직 시험 안 쳤다. 갑이 주장해야 돼. 다음 2번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 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틀렸죠?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가장 많이 나와요. 특약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답이 4, 5번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마저 잃는다. 예, 정확해요. 자, 조건기한은 자, 정지조건하고 시기를 같이 하고 정지조건, 시기, 해제조건,
종기. 자,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지 조건, 시기. 자, 그러면 우리 공시법에서 배웠잖아. 정지 조건하고 시기는 요거는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등기를 못 하죠. 본등기. 요거는 본등기 하죠. 이렇게 나눠지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칙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조금 쉬었다가 자, 저 뒤에 좀 어렵지만 한 개 남은 거, 어렵지만 명의신탁으로 좀 가보겠어요. 맨 뒤에 자, 부실법 586페이지. 예, 그거 펴놓고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좀 펴놓고.